미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해 주택 판매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집값도 석 달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류 독감이 확산되면서 칠면조 가격이 73% 올라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상차림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물가 급등으로 2가지 이상 일을 하기 위해 세컨드 잡을 찾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1만 4천 건으로 다시 감소해 아직 감원 바람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위해 유가 잡기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2배나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집값도 석 달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6.94%로 7%를 눈앞에 두고 있고 9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부터 8개월 연속 급감하며 집값도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갈수록 급속 냉각되고 있어 집값 떨어지는 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모기지 이자율이 올 초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해 주택 거래가 매달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의 80%나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하다 보니 곳곳에서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오늘 발표한 9월 중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71만 채였던 전달보다 1.1% 또 줄어들었습니다. 올 1월 정점일 때에 비하면 27%나 급감한 것이고 1년 전에 비하면 23.8% 감소한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 1일 9월까지 매달 줄어들어 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20일 현재 6.94%로 전주의 6.92%보다 약간 오르며 7%에 육박했다고 페니메이가 발표했습니다. 올 초와 1년 전에 3%보다 2배 이상 급등한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내 집을 사려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어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모기지를 얻고 있는 대다수의 평균 이자율은 4%여서 재융자 신청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 집을 사려고 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이자율보다 2배 이상 주고 모기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상당수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의 8개월 연속 감소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38만 4,8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피크였던 6월의 41만 3,800달러 이래 석 달 연속 떨어진 겁니다. 전국 부동산인 협회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렌스 윤 씨는 9월의 기존 주택 판매에는 모기지 이자율 급등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택 판매 급감과 집값 하락이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내년 2분기까지 계속되고 고금리가 내년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택 판매 감소와 집값 하락도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폐사한 가금류 수가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려 폐사하거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4,700만 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칠면조 생산량이 줄어들어 터키 가격이 73% 올랐는데요.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도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조류 독감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독감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8파운드에서 16파운드 칠면조의 파운드당 가격은 1달러 99센트로 작년 1달러 15센트보다 73% 올랐습니다. 미 농무부의 수의학 책임자 로즈메리 시포드 박사는 기온이 상승하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소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름 동안 살아남아 가금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포드 박사는 철새 이동으로 내년 여름까지 이런 위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가장 컸던 때는 지난 2015년으로 당시 5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했었습니다.
올해 이미 4,760만 마리가 감염됐는데 이는 2015년의 2배이며 42개 주에서 감염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칠면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미네소타주에서 이례적으로 8월 말 상업농가 2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9월에 더 많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미 최대 칠면조 공급업체 중 하나인 호멜식품은 감염된 수천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습니다. 호멜식품은 또 조류 독감으로 인해 최소한 내년 3월까지 칠면조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350만 마리 이상의 칠면조가 감염됐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1,330만 마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칸소와 같은 주요 칠면조 생산주에서도 조류 독감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의 영향은 칠면조 사육 비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사료 가격은 작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농가에서는 여전히 치솟는 인건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칠면조 고기 생산량을 작년보다 6% 감소한 52억 파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인연맹은 뼈없는 칠면조 가슴살의 소매 가격은 지난달 파운드당 6달러 70센트로 1년 전보다 112%나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물가 급등으로 2가지 이상 일을 하기 위해 세컨드 잡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8%는 세컨드 잡을 이미 찾고 있었으며 14%는 찾을 계획이라고 밝혀 52%가 소득보다 급등한 생활비를 대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은 미국인들의 과반 이상을 2가지 이상의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38%는 물가 급등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메인 잡 이외에도 세컨 잡을 구해왔거나 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14%는 두 번째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혀 과반을 넘는 52%나 세컨잡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준 통계에서도 세컨잡을 갖고 일하는 미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업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근로자들은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30만 8천 명에서 올 6월에는 42만 6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임금 상승이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4분의 3이나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 필수품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신용카드로 빚을 늘리고 있는 단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이 1년 동안 5%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는 9월 현재 8.2% 급등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 즉 구매력이 갈수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아직 건전한 재정 상황으로 지갑을 계속 열고 있지만 물가를 조속히 잡지 못하고 금리만 오를 경우 쓸래야 쓸 수 없어 소비 지출을 대거 줄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GDP, 국내 총생산의 70%를 미국민 소비 지출에 의존하고 있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 냉각은 곧바로 불경기 추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올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로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불경기에 빠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소비 지출이 아직 증가 중이고 고용시장도 견고해 불경기로 선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1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2,000건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시장도 냉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감원바람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보루로 꼽히는 고용시장마저 냉각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감원바람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고용주들이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존 직원을 유지하면서 신규 고용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일에 끝난 지난 한 주 21만 4천 건으로 연방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2만 6천 건에서 12,000건 다시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팬데믹 직전에 21만 8천 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36건에 그친 반면 메릴랜드는 1,700건이 접수됐으나 두 곳 모두 감소세이고 전국에서도 매우 적은 규모입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3만 8천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2,400건 줄었습니다. 텍사스는 12,800건이 접수돼 1,700건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선 12,200건이 신청돼 3,000건 줄어들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1,600건이 접수돼 3,850건 감소하는 등 대형주들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주 늦게 나오는 실제 실업수당을 계속 타고 있는 실직자들은 미 전체로 138만 5천 명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136만 8천 명에서 2만 1천 명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 증가폭을 볼 경우 7월 58만 개, 8월 31만 개, 9월 26만 개로 매달 연속 급감해 급속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20만 개에서 1,010만 개로 한 달에 10%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한 달 20만 개 내지 30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매우 견고한 고용시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잡 오프닝 1,100만 개는 아직도 실직자 600만 명보다 근 2배나 많은 것이어서 여전히 타이트한 레이버 마켓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11월 8일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 유가잡기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키로 했으나 효과는 불투명하고 비축유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심겨운 중간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유가잡기의 총력전을 펴고 나섰으나 민주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제유가와 휘발유값 상승을 억제시킬지 불투명한 반면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안정을 위해 12월 중 일정 시점에 전략 비축유에서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로 국제사건에 따른 유가 급등을 신속하게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5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간 무려 1억 8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방출해왔으며 10월 종료 예정에서 11월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포함된 오페크 플러스가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결정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 추가 방출로 맞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페크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일 현재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92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85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20일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84센트로 한 달 전보다는 17센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통한 유가 잡기는 11월 8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의 정치적 방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도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을 낮추는 데에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그동안 1991년 걸프전쟁 때 1730만 배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재앙 때 2080만 배럴,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3060만 배럴 등 단 3차례에 걸쳐 소량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공화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에는 7억 배럴을 넘다가 올해는 4억 배럴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장기 방출로 현재는 2억 배럴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비상사태에 전략적으로 긴급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